마키아벨리즘, 목적을 위해 사람을 이용하는 자들의 심리. 여러분 혹시 이런 분 주변에 계신가요?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능력 있고 배려도 깊고 말도 참 잘하는 사람인 것 같았는데 가까워지고 나니 어느 순간부터 내가 그 사람을 위해 뭔가를 해주고 있고 내 인맥을 소개해주고 내 시간을 내주고 내 에너지를 쏟고 있는데 정작 그 사람은 자기 이익이 되는 순간에만 나타나고 더 이상 필요 없어지면 슬그머니 멀어지는 사람. 그러면서 신기하게 그 사람은 어디서든 잘 나가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조직에서도 인정받고 늘 자기 원하는 걸 얻어내는 것처럼 보이죠. 나는 왜 그 관계에서 뭔가 이용당한 느낌이 드는데 딱히 어디서 잘못됐다고 설명하기가 어렵고 오히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기도 하고 여러분 그건 예민한 게 아닙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키아벨리즘이라는 심리 성향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다크 트라이어드 즉 심리학에서 말하는 어두운 성격의 세 축, 나르시시스트, 소시오패스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마키아벨리즘. 이 세 가지 중에서 마키아벨리즘은 가장 지능적이고 가장 계획적으로 사람을 이용하는 성향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영상을 보고 나시면 그 관계에서 내가 왜 그렇게 지쳤는지, 왜 그 사람은 항상 이득을 보는 것 같았는지 비로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마키아벨리즘이라는 이름은 16세기 이탈리아의 정치사상가 니콜라 마키아벨리에서 왔습니다. 그는 군주론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권력을 유지하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도덕적인 방법이 아닌 수단을 써도 된다는 생각이죠.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 개념을 성격 특성으로 가져와서 다른 사람을 전략적으로 조종하고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성향을 마키아벨리즘이라고 부릅니다. 중요한 것은 마키아벨리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처음에는 매력적이고 능력 있어 보이고 배려심도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더 위험하고 그래서 더 오랫동안 알아채기가 어렵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자기 자신에 대한 과도한 믿음으로 타인을 무시하고 소시오패스가 공감 능력 자체가 없는 거라면 마키아벨리즘은 다릅니다. 공감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공감 능력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할지, 어떻게 말해야 저 사람이 나를 신뢰할지를 계산하면서 관계를 맺는 겁니다. 마키아벨리즘의 5가지 특징. 첫 번째, 처음 만남이 유독 완벽합니다. 마키아벨리즘 성향이 높은 사람은 처음 관계를 시작할 때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빠르게 파악합니다. 여러분이 인정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면 아낌없이 칭찬해주고, 여러분이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깊이 공감해주고, 여러분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달려와 줍니다. 그래서 초반에 이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다. 드디어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났다 하는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그 배려와 공감은 진심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나중에 이 관계를 통해 무언가를 얻기 위한 사전 작업인 거예요. 두 번째, 모든 관계를 손익으로 계산합니다. 마키아벨리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관계를 감정으로 맺지 않아요. 철저하게 손익으로 계산합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 인맥을 통해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지금 이 사람에게 잘해두면 나중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자신에게 필요한 사람에게는 정말 극진하게 잘해요. 하지만 더 이상 자신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면 아무런 미련 없이 떠납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 관계가 없었던 것처럼요.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갑자기 멀어진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다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거짓말과 진실을 능숙하게 섞습니다. 마키아벨리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에요. 사실 대부분의 말은 진실입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유리한 진실만 선택적으로 말하고 불리한 진실은 빠뜨리거나 왜곡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절대 거짓말을 안 해라고 당당하게 말하면서 정작 중요한 사실을 슬그머니 빼먹는 거예요. 말 자체는 거짓말이 아닌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은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이게 단순한 거짓말보다 더 교묘한 이유는 나중에 나는 거짓말한 적 없어 라고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 장기적으로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마키아벨리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참을성입니다. 소시오패스나 나르시시스트는 충동적으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비교적 빨리 실체가 드러나기도 해요. 하지만 마키아벨리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달라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하면서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수년간의 관계 뒤에야 비로소 아,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구나를 알아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많은 것을 내어준 뒤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다섯 번째, 절대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키아벨리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은 원래 이런 거야. 다들 자기 이익을 챙기면서 사는 거야. 나는 그냥 남들보다 좀 더 솔직하고 좀 더 영리한 거야. 냉소적인 세계관, 즉 사람은 결국 다 자기밖에 모른다는 믿음이 이들의 행동을 정당화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그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됐을 거야 라고 말해도 진정한 반성으로 이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상처를 준 것 자체보다는 들켜서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다는 것을 더 신경 쓰거든요. 내가 마키아벨리즘 성향의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다면 이쯤에서 여러분 혹시 떠오르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첫째, 내가 잘못 본 게 아닙니다. 처음에 그 사람이 좋아 보였던 건 여러분의 눈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마키아벨리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처음 관계에서 정말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설계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속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보이게 한 거예요. 둘째, 그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마키아벨리즘 성향은 성격 특성입니다. 내가 더 잘해주면, 내가 더 진심을 보여주면 달라질 거라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진심이 그 사람에게는 이용할 수 있는 약점으로 보일 수 있어요. 셋째, 경계를 명확히 하세요. 마키아벨리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경계가 불명확한 사람, 거절을 잘 못하는 사람,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특히 더 잘 접근합니다. 내 것과 네 것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 도움을 줄 때와 주지 않을 때를 분명히 하는 것, 이것이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마무리. 여러분, 마키아벨리즘이라는 성향을 알게 되셨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진심으로 여러분을 아끼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아주 가끔씩 오늘 이야기한 패턴이 보이는 분이 계신다면 조금 더 천천히 관계를 쌓으시길 바랍니다. 진심 어린 관계는 초반부터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서로의 단점도 보여주고 실수도 하면서 함께 맞춰 나가는 관계가 진짜 관계입니다. 여러분 곁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른이 쉼터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